완전 충고충이냐 잔소리충이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여러분들 그건 꼭 하세요. 영업은 정말 보여야 돼. 지난 시간에 유튜버 꼰대박 박광희 선생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나이 들 수 있을까 자기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도 네. 들으면서 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어떤 살아있는 사례 네. 이런 것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난 한 번으로 모시기는 좀 아쉬워서 꼰대박 박광희 선생님과 얘기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버가 신종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초딩들도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꿈이 유튜버. 저희 어렸을 때 법관이었잖아요. 요즘 초딩들한테 물어보면 인기 유튜버예요. 근데 또 이게 또 최근에 우리 꼰대박 선생 같은 분들이 인기 시니어 유튜버에 나오니까 네. 제 주변에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네. 저한테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저는 네. 직장 생활 하니까 전 못한다. 회사 거 다 힘들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제2의 창업, 제2의 직업, 새로운 인생으로서의 신종 직업 유튜버도 우리 시니어들이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새로운 일로서의 유튜브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네. 저도 뭐 몇 년 후에 닥칠 일이기 때문에 유튜버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야. 네.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국민의 63%가 유튜버가 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확실히 화제긴 하네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 같이 시니어들한테는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40%나 된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요.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유튜버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사실은. 그렇죠. 네. 우리 세대에서는 뭐가 걸림돌이냐면 남의 평가나 시선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해요. 시니어 유튜버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대학교 그 평생교육원에 가서 그분들이 한 20여 명이 나와서 유튜버가 되시겠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하고 그냥 올리면 되거든요. 예. 저도 그랬거든요. 한 15개 15,000원짜리 삼각대 딱 세워놓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본 써놓고 안녕하세요.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박광희입니다. 별일 없으시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늙은 꼰대가 앉아서 잔소리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놔뒀어요. 몇 명이 뭐냐? 한 달이 지나가도 10몇 명도 안 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야, 이거를 올렸을 때 나를 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유튜브라는 건 쌍방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에 이상한 걸 달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갖고 계속 수정해서 올리고 수정해서 올리고 수정해서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여러분 거 유튜브는 누구도 안 본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누구도 관심 없다. 그냥 내 방송국에 내가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잘 되면 그때 한 15개 이상 올린 거 다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 유튜브라는 채널은 내 개인 방송국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제 개인 앨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앨범이라고.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유튜브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유튜브를 하고 싶습니까? 돈 벌려고. 뭐 하고 싶으세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약간 이런 거지 않을까요? 이 첫 번째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게 콘텐츠로서 너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거를 하면 평생 할 것 같다. 몸이 건강하는. 근데 저는 그거 아니었거든요. 저는 뭐였냐면 지금도 유튜버를 해서 돈은 못 벌고 있습니다. 저는 제 끼를 찾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죠.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의 하나네요. 이게. 이거를 해서 내가 어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웃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또 그걸로 인해서 제가 파생되는 직업을 갖게 됐잖아요. 예. 연기도 하고 모델도 하고 강사도 하니까 이거 80 넘어서 또 할 수 있겠다. 예. 그리고 저한테 앨범이 되는 거예요. 앨범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죽어서도 후손들한테 창피하지 않을 콘텐츠여야 된다 이거죠. 좀 말씀 들으면서 유튜브 창업하시는 분들이 딱 세 가지를 제가 느낀 거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돼. 딱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나이가 되면 자꾸 좋은 본능이 있어요. 충고 본능.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충고 본능. 자꾸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하면 또 싫어해요.
심지어 제 친구도 싫어하더라고요. 넌 맨날 만나서 너는 완전 충고충이냐, 잔소리충이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원하지 않는 조언은 비난이다. 좋은. 상대방이 나는 조언을 했는데 그걸 비난을 해석하는 거야. 그다음부터 원하지 않는 조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참고 있는 게 잘 안 돼요. 조언을 하려는 콘텐츠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존경하는 제 직장 상사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인데 타인의 시선에는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고 살면 너무 의식하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즐겨라. 자기가 만드는 콘텐츠를 얘기하신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저희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국에 이제 외국인 프로야구 감독들이 오면 한국 선수들한테 제일 먼저 해주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면. 왜냐하면 야구를 즐겨라. 자꾸 내가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즐겨라 그 과정을. 너희들이 지든 이기든 그건 나중에 문제니까 즐겨라.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유튜브도 일종의 창업이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하는 거 자체. 그래서 저희 다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왜 유튜브를 합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말만 하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 고독해지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인간관계라든지 제가 사회에서 일했던 범주가 좁아지니까. 근데 고독은 할지언정 고립은 되지 말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제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제 인생에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저한테 관심을 가졌고 유튜브를 했으니까 우리 번개밴도 만나고 장수로도 만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80 넘어까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당신 뭐해? 저 유튜버인데요. 꼰대박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함에도 꼰대박이라고 써 있어요. 제 이름 박광희는 저 뒤에가 있고 꼰대박 박광희 이렇게 써요. 부캐. 요즘 유행하는 부캐.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저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예. 사실 유튜브라는 채널이 되게 또 쌍방향 소통이 되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세상 사람의 모습들을 또 엿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사회의 세태에 대한 이런 이슈를 또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박광희 선생님께서 하는 채널이 그거에 또 되게 적합한 콘텐츠더라고요. 가장 인기 있었던 주제가 어떤 콘텐츠였는지. 아들에 관한 건데 아들. 아들 찐따 되는 방법인데 아들 찐따 되는 방법. 찐따라는 단어는 사실 적절치 않은 단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라 그냥 제가 썼는데 가장 인기가 많죠. 한 50만에 가까이. 50만에. 네.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멘트를 쓰면은 스스로 이제 의지력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자아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그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아들을 소유물로 생각해라.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소유하려는. 아버지가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아들한테 이제 이렇게 살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꼭두각시를 만들어. 왜냐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아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입시 지옥에다가 대부분 그걸 강요하는 아버지들은 자기가 괜찮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기업에서 나름대로 자기 일을 잘 인정받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많이 하죠. 왜냐면 자기가 걸어온 길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아들한테도 강요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요새 애들은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저희 때만 해도 대학을 갔던 사람들이 20%뿐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이제 70%가 넘고 80%에 육박을 그렇죠. 하니까 대학 가는 것이 오로지 살 길이라고 강요를 하니까 뭐 애들한테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폭력을 쓰는 거죠. 언어 폭력, 뭐 그리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체벌까지 해서 애를 고통 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애가 뭘 좋아하는지 뭐 신경 쓰지 말고 남과 비교하는 거지. 넌 막 이다음에 뭐가 되려고 그래? 저 옆집 애는 자식이 아닌 너 네 친구 봐, 엄마. 그러니까 우리가 당했던 걸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저는 그거를 오리시 때 그걸 저 같은 사람들이 보라고 해놨는데 오히려 이제 10대, 20대가 제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죠. 상처, 그거에 대한 또 상처 있으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 그 다음에 또 조회수 잘 나왔던? 이것도 슬픈 얘기인데 출산율
낮추는 방법. 좀 가슴 아프죠? 예. 그래서 출산율 낮추는 방법 좀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하죠? 예.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을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취업 장벽 높이고 부동산 값 그렇죠. 올리고 결혼은 꿈에도 꾸게 하지 마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육아를 하는 게 대부분 여성분들이잖아요. 그쵸. 요새 주체로 되는 게. 예. 그분들에게 고통을 주려는 얘기죠. 어. 임신하면 권고사직 시키고 출산 육아는 꿈도 못 꾸게 하고 그래서 애 때문에 뭐 일찍 간다 그러면 무슨 그냥 남성 우월하게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가정에서의 문제입니다. 육아 독박시키고 그걸 보는 거지. 우리 언니 보고 선배들 보면서 아 남편은 저렇게 하는구나. 육아 독박시키는구나. 그러니까 결혼을 아예 포기시키는 거죠. 저는 느끼는 게 세 가지를 보니까 전부 다 뭐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정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갈등들이 예. 오히려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같이 오랜 시간 같이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제일 많이 주죠.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아이템 같은 거를 찾아내는 것도 이게 사실 매우 어렵거든요. 네, 쉽지가 솔직히 아이템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맨 처음에는 이제 저를 비난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시작한 게 아들 불효자 만드는 방법. 아들한테 이제 했던 거를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그걸 썼는데 그거를 쓰고 내가 완전히 개가천선을 했냐? 그러진 않아요. 그건 그거고. 예. 뭐 조심하려고 노력은 하나.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잘못한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 받는 걸 보고 그럼 요새 젊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게 뭐지? 라고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있는 그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제가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고 뭐에 관심이 많을까? 그런 거를 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인터넷 기사 보면 또 20대, 30대가 또 관심 있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제가 틈만 나면 그 뭐 헬스장을 가든 뭐 운동화를 가든 등산을 가든 음식점을 가든 기회만 있으면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사실 유튜버인데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고 라면서 그럼 거기서 그 사람들이 검색을 해요. 이런 거 하신다고 웃기면서 얘기를 해줘요. 내가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까 뭘 투자하시냐고 그랬는데 저는 첫 번째가 용기를 투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안 했던 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계시지만 아까 또 따로 수익은 안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기반이 되는 또 자산에 관련된 안전망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뭐 연금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쪽으로는 혹시 뭐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제가 하던 직업을 놨을 때 수입이 날아가잖아요. 그쵸. 근데 지출은 그대로. 줄일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제 자식들이 다행히 다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저희 어머님이 이제 노안으로 또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좀 그 양육이나 어머님에 부양에 대한 그 경제적인 부담은 이제 없어졌죠. 봉양과 부양이 다 이제 부담이 없어지시죠. 예, 그건 없어졌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비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산 목록을 쫙 뽑아봤어요. 근데 이 재산 목록을 저는 사실상은 30대 후반부터 재산 목록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예. 매달 업데이트를 근데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 주변에도 경제적으로 좀 잘 되신 분들이 항상 이렇게 대차대표 적어요. 예. 그래서 뭐냐면 그들은 그 돈에 관해서는 적자 생존이라는 표현을 써요. 적으면 살 수 있다. 적으면. 그러니까 내 돈에 들어가는 거, 뭐 적자 생존. 가계부도 쓰고 제 친구 중에 정말 가난했던 친구인데 꽤 성공한 친구가 있어요.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보면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대 중반부터 쫙 그거를 엑셀로 짜가지고 맞아요. 저도 엑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자기가 수입 지출 관리 항상 하더라고요. 지금 부자가 됐는데도 제가 그랬어요. 나 그 짓 좀 그만해라. 제가 그랬더니 부자가 됐는데 그랬더니 이제는 안 하면 이상하대요. 근데 그거를 해놓으면 뭐가 있냐면 제 미래에 대한 그 예측이 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집을 재산으로 안 쳐요. 대부분 그 시니어들은 저는 재산으로 꼭 쳐요. 재산으로 안 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사니까 집에서
살고 생활비가 안 나오잖아요. 물론 주택연금 같은 좀 수단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집을 계속 갖고 가다가 언젠간 자식한테 물려주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생전엔 이 집을 안 판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예.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연금을 타거든요. 국민연금도 타고 있고 개인연금도 제가 불입을 해서 타고 있는데 사실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부라고 강제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강제저축이죠. 네, 강제저축이. 근데 개인연금은 이게 맨 처음에 제가 30대 후반부터 벗는데 에휴 그래 보험회사에서 보험 설계사가 와서 부대니까 붓고 이랬는데 그래서 상황이 안 좋으면 또 해약하고 다시 붓고 이랬는데 아 진짜 여러분들 그건 꼭 하세요. 연금은 정말 보여야 돼요. 왜냐면 제가 올해부터 타는데 이야. 그걸 제가 2개를 벗거든요. 예. 근데 그게 한 80만 원 받는데 예. 가게에 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딱 있으니까 마음이 안정이 쫙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활비가 데이터가 나온 거 보면 2인 가족이 270만 원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1인당 170만 원인 사람도 있고 그럼 170만 원 잡으면 둘이면 3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하고 개인연금으로 하고 해결되는 게 200만 원이 넘으니까 나머지는 제가 벌면 되거든요. 연금을 좀 많이 벌어. 예. 그리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쵸. 그러니까 지불이라는 건 있으니까 저희 나이 또래는 또는 40, 50대에는 집에 대해서 대부분 해결을 했다고 가정하에 그러면 연금과 저는 주식이나 안전자산을 따지는 사람들도 있죠. 뭐 근무를 하는 사람 이거 꼭 몇 가지를 해서 그냥 딱 묶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둔다라고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큰 효자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벌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광고 일도 하고 있고 유튜버로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내 용돈 정도는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건 벌어야 된다라고 꼭 하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그 도움이 된 얘기를 들은 게 일본 사례 같은 거 보고 또 저희도 스터디를 해보게 되면 원하는 만큼 충분한 돈을 노후에 다 준비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옛날 연구소 시절에 저희가 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반연금, 반은 일해서 벌고 반은 네. 그 연금으로 버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앞으로 미래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이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좀 부족한 거는 내가 그 허드렛 일이라도 꾸준히 해가지고 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다는데 꼭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연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저도 슬슬 준비를 해야겠네요. 30대 후반부터 하셨다고 하시니까. 예. 저도 뭐 완전 멀리 떨어진 일은 아니네요. 예. 네. 그러면 저희 그 꼰대박 박광인 선생님과 어떻게 하면 좀 잘 나이 들을 수 있을까 좀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또 항상 유튜브 채널에서 3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네.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 3가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별걸 다 알려주는 꼰대박입니다.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 3가지. 몇 가지? 1, 2, 3, 3가지. 첫 번째, 자기 관리를 잘 하세요. 건강 꼭 챙기시고요. 두 번째, 일을 꾸준히 하세요. 세 번째, 연금, 저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꼰대박이었습니다. 와. 클로징 최고였어.